안녕하세요. 빈출조보 백제. 자, 마지막 단원입니다. 7단원 뭐예요? 광복 후의 역사. 이 부분이요. 한 문제, 마지막에 한 문제씩 나오는데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보시면은 5%라고 나와 있죠. 5%. 이거 한 문제, 두 문제, 많이 나와봤자 두 문제인데 거의 한 문제 정도 늘 출제가 되거나 안 되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 안 보고 넘어갈 수 없고 반드시 정리를 한 번씩은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 한 문제 한 문제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는 5%지만 확실하게 보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서 무슨 내용인가? 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과도기와 정부 수립 후에 각 대통령별로 굵직한 사건들을 숙지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용들을 이제 문제 풀면서 같이 보게 될 텐데 첫 번째 문제 볼게요. 96번에 2009년 하반기 23번에 출제가 되었다. 다음 가시기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보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림이 안 보이지만 교재에는 보이겠죠. 써드리겠습니다. 1975년, 1980년, 1985년, 5년 단위네요. 1990년이고 시기가 이렇게 나와 있고 문제에 나와 있는 시기는 여기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쭉 어떤 시기인가 보자면 해당하는 것은 85년에서 90년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을 갖다가 물어보는 거네요. 자, 4.19 혁명이 일어났다. 4.19 혁명 같은 경우는 1960년대죠. 60년대니까는 여기 들어가야 돼요. 여기 1번. 1번 들어가줘야 되고 12.6 사태. 12.6 사태는 뭐냐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에게 살해당했던 사건이죠. 요건 언제냐면 79년 10월 26일이기 때문에 요거는 여기 두 번째 칸에 들어가 주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3번에 6월 민주항쟁 같은 경우는 1987년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가에 해당하는 거. 요게 3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18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는 1980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뭐 간략하게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은 4.19 혁명 같은 경우는 어떤 정부? 이승만 정부. 이승만 정부가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원인이 뭐예요? 3.15 부정선거. 그래서 본인의 오른팔이었던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굉장히 부정선거 막 개표장에다가 이기붕 이름 쓴 투표함을 갖다가 막 뿌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기로 전 국민들이 다 이 독재 정부에 반대하면서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이거 아시아 최초라고 해요. 4.19 민주혁명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12.6 사태 같은 경우는 박정희 정부 때 일어났으니까 박정희라고 쓰겠습니다. 박정희 정부 때. 이거는 박정후라고 썼네요. 박정희. 박정희 대통령의 살해사건이다. 그래서 이 당시 박재규의 오른팔이었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가 함께 술을 먹다가 굉장히 우발적으로 뭐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런 고발 프로그램 같은 데도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왜 죽였을까? 왜 죽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박정희 살해 1979년 10월 26일에 일어난 사건. 그 다음에 3번에 6월 민주항쟁이 나왔는데 이게 정답이잖아요. 3번. 6월 민주항쟁이 왜 일어나게 됐냐면요. 요거는 사실은 전두환 정부 때 일어나요. 전두환 정부 때 일어났는데 그 결과가 노태우로 끝나기 때문에 왜냐면 6월 민주항쟁은 전두환 때 4.13 호헌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일어나게 돼요. 4.13 호헌. 4.13 호헌은 뭐냐면은 대통령을 뽑는 방법을 계속 간선제로 하겠다. 그러니까 선거인 단이 있어서 그들이 대통령을 뽑는 뭐 이런 방식으로 뽑겠다라는 거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전에도 간선제였지만 앞으로도 대통령 선거는 간선제를 뽑을 거야. 호헌! 유지한다. 헌법을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호헌이 발표되게 되니까는 전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 직선제로 바꿔달라고 직선제를 요구하기 시작해요. 호헌 이후에 직선제 요구. 자, 직선제를 갖다가 요구를 하게 되니까는 그 직선제 요구한 게 바로 6월 민주항쟁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직선제가 돼요. 성공해요. 그래가지고 이때 노태우 대통령이랑 뭐 김종필이나 누구냐, 김대중이냐, 뭐 이런 분들이 막 출마를 해가지고 상김시대 열리고 막 이렇게 됐는데 직선제 요구해가지고 결국은 직선제 투표를 통해서 뽑힌 사람이 바로 노태우 대통령이죠. 노태우 대통령.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 민주항쟁 같은 경우에는 4.13 호원 때문에 직선제 요구, 결과적으로 집성제 완전히 확정이 되고, 우리 지금도 집선제잖아요. 그래서 직접 뽑는 거. 그 다음 4번에 5.18 민주화운동, 광주민주화인데 이거는 전두환 대통령 때 일어났던 일로서 신군부 쿠데타. 이미 박정희 정부가 군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 군 세력이 좀 강압적인 통치에 완전히 이렇게 좀 물려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12.12 사태라고 하는 신군부 쿠데타를 통해서 전두환이 정권을 잡게 되니까는 여기에 반대하면서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96번 가시기에 해당하는 거, 85년에서 90년 사이에 있었던 일은 뭐다? 87년에 일어났던 6월 민주항쟁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 3번이고요. 97번 문제입니다. 2011년 하반기에 25번에 출제되었던 문제라네요.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국제회담을 골라보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임시민주정부의 수립, 미소 공동위원회 설치, 최고 5년간 신탁통치 결정,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얄타회담, 카이로회담, 포츠담회담, 모스크바 3.3회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얄타회담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종전을 선언하는 거죠. 종전, 독일.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이었던 독일의 종전을 갖다, 독일의 패배, 이런 거를 선언했던 회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카이로 회담 같은 경우는 이 포츠담 선언 두 개는 우리나라랑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조금 하셔야 돼요. 왜요? 카이로 회담에서 이제 처음으로 조선의 독립을 갖다가 처음으로 최초 조선이라고 하지 않고 한국이라고 할게요. 한국의 독립을 갖다가 언급을 해요.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을 시켜주자. 이런 언급을 갖다 처음 하게 되고요. 1943년도고 45년 포츠담 선언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 한국의 독립을 갖다가 재확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우리의 어떤 독립이나 정부 수립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면은 모스크바 3.3회담, 삼국 외상회담이라고 해가지고 이 당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 세계는 냉전 시대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냉전. 막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과 그 다음에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진영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한반도가 공산화되거나 혹은 자유민주화되는 걸 갖다가 서로 견제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부를 세울 것이냐를 두고서 계속 이 대립이 계속 갈등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미국과 소련이 공동으로 우리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계속 설치해 놓고서 정부가 어떻게 수립되는지 계속 관리를 하게 되는 거고, 최고 5년간 신탁 통치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태까지 36년 동안 일본한테 강압적인 통치를 받았는데 다시 5년 동안 자기들이 통치를 갖다가 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탁 통치에 찬성하고 반대하면서 신탁 통치 찬성, 찬탁, 반탁,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사회주의 세력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는 반탁을 같이 해요. 반탁을 같이 했다가 나중에는 찬탁으로 바꾸게 되고, 우리 자유주의, 민족주의 이런 세력 같은 경우는 끝까지 반탁을 갖다가 하면서 계속 이게 지금 양극화, 대립화가 계속 심화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97번 같은 경우에 여기에 해당하는 국제회담 같은 경우는 모스크바 3.3회담이라고 해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8번 문제예요. 2013년 상반기 25번에 출제가 되었었대요. 마지막 문제였네요. 다음 정책을 실시한 정부를 구해보자. 베트남 파병, 한일국교 정상화, 외국 차관 도입,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실시. 실시예요, 실시. 계획만 세운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정부를 갖다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정부 이승만, 그 다음에 장면 내각, 그 다음에 박정희, 그 다음에 전두환, 그 다음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여기까지죠. 시험에 출제되는 거 여기까지인데, 물론 뭐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오는 교과서에는 나와요. 하지만 우리 시험에는 잘 출제가 안 되니까.
자, 보시면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베트남 파병을 했고 한일국교 정상화회담, 외국 차관 도입,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했다라고 하는 거 모두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얘기들을 볼게요. 이승만 정부 때 일어났던 거는 뭐 민주화운동, 4.19 혁명이라든가 그리고 부정선거, 장기 집권을 도모했던 독재정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취재가 되고요. 장면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장면 내각이랑 관련이 깊어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운 거는 장면 내각 때 실시가 됐던 거고 실시를 한 거는 박정희 정부가 이어서 실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시까지 나와 있는 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두환 같은 경우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 직선제, 직선제.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은 뭐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하고 금융실명제 시작, 뭐 역사 바르게 세우기 운동 이런 것들 출제되고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거는 대북 지원 사업. 노태우 대통령도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은 박정희 정부인데 지금 나와 있는 것도 박정희 정부잖아요. 베트남 파병 같은 경우는 베트남이 7년간 치른 전쟁으로서 베트남 공산화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 미국이 전쟁을 일으킨 좀 약간 명분이 없는 그런 정쟁이었죠. 그 다음에 한일국교 정상회담은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 당시 우리나라 외무장관이었던 김종필과 일본 대표 오이라가 만나가지고 여태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된 게 45년도고 정부 수립이 48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60년, 70년대까지 국교가 정상화가 안 돼 있어서 수교 자체가 별로 없어요. 왜요?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박정희 정부가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발전 상황 이런 걸 모색할 목적으로 일본과 국교 정상화 회담을 맺으면서 정쟁 배상금 대신에 뭐를 받아왔다? 차관과 독립 축하금을 받아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 차관이라고 하는 것도 빌려오는 거니까 여기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장면 내각은 계획까지 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이걸 본격적으로 실시하면서 경부 고속도로를 깔고 남동임의 공업지역을 갖다가 뭐 발전시키고 뭐 중공업 육성하고 막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98번 같은 경우는 몇 번이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번 100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어요. 2013년 하반기 20번 문제로 출제가 됐었대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보라는 내용인데 1972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되었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거 완전 키워드예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거 원칙을 내세워서 통일 논의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 이거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7.4 남북 공동성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4 남북 공동성명. 그럼 그 외에 6.15 남북 공동선언 같은 경우 2000년대 누구야? 누구야? 김대중 대통령.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과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같은 경우는 노태우 때, 노태우 정부 때. 91년 때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99번 같은 경우는 몇 번이다? 1번. 보통은 사실은 이 7.4 남북 공동성명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전에는 반공을 내세워서 정치를 갖다가 주도했었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있어서 뭐 딱히 내세울 게 없어요. 근데 박정희 정부 때 이게 딱 나오게 되면서 사실 시험 문제에는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99번에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번 2014년 상반기 또 역시 마지막 문제예요.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사건을 골라보자.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 경찰이 학생과 시민의 시위를 폭력으로 진압. 이 자유당 정권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언제예요? 이승만 정부 때 일어난 사건으로 이거 뭐예요? 4.19 혁명에 대한 이야기죠. 왜 일어났다고요? 3.15 부정선거 때문에. 그래서 늘 문제가 같은 키워드로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 6.25 전쟁 같은 경우는 원인 부분에서 에치슨 선언, 결과 같은 경우는 뭐 분단이 고착화되고 이산가족 때문에 문화 이질감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이게 원인이에요. 그 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 요거는 광주 민주화 사건이기 때문에 전두환 정부 때 일어났던 사건으로 자주 나오고 사실 12.12 사태라고 하는 전두환의 쿠데타 때문에 일어났더라. 그 다음 6월 민주항쟁 같은 경우는 대표 키워드가 직선제예요. 직선제. 그전에는 계속 대통령은 선거인단인 간선제로 뽑다가 6월 민주항쟁 이후부터 직선제로 뽑히게 되었다. 이게 키워드가 되겠죠. 그래서 100번 같은 경우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기출 좀 볼게요. 보시면은 대표 출제 예상 문제
26번 다음 사건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골라보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6.25네요. 6.25 북한이 남한으로 침입을 하게 되었다. 제일 처음에 일단 침략을 해야지 전쟁이 되죠. 이게 1번이더라. 응? 1번.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그런 다음에 우리가 남침을 딱 받게 되니까는 서울을 갖다가 빼앗기게 돼요. 서울을 갖다가 빼앗기게 돼서 이 서울을 다시 찾아낼 목적으로 유엔군이 출동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실시하게 되는 거죠. 인천 상륙작전. 그랬는데 인천 상륙작전이 실시돼서 서울을 다시 찾아냈어요. 근데 갑자기 중국 공산당이 그냥 인해작전으로 막 물밀듯이 내려오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후퇴를 하면서 다시 서울을 뺏겼다 찾았다 뺏겼다 찾았다 이걸 갖다가 3년 동안 공방정을 벌이다가 현재 휴전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26번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 하니까 뭐예요? 라, 가, 다, 나, 라가다나, 라가다나 3번이네요. 그래서 26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제 6.25 전쟁까지 해가지고 100번에다가 기출문제, 출제 예상 문제 이런 것까지 싹 다 풀어봤는데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문제를 갖다가 좀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거 우리가 조금 눈치를 챘죠. 응? 그래서 뭐 단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문제를 풀다 보면 반복되다 보니까 좀 기억이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근데 나 이거 지난번에 봤으니까 안 풀어도 돼가 아니라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하면서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지 실제로 시험을 볼 때에도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갖다 정확히 집어내고 답을 골라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 정리해 보시고요. 여기까지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